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직장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된 기혼자예요. 오늘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일과 제가 어떻게 완벽한 복수를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3년 전에 대학 동기였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다정하고 저를 아껴주는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60대 초반에 강단 있는 분이셨어요. 처음부터 저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지만 남편을 사랑하니까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며느리야, 명절 준비는 며느리가 해야 하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해. 우리 어머니 성격이 좀 그러시니까 이해해줘. 결혼 1년째가 되던 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경제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부동산 투자가 좋다고 하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하나 투자해보자. 나중에 아들이랑 살집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야. 남편에게 이야기해봤더니 어머니 말씀이 맞다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아셔. 이미 몇 채 투자해서 성공하셨거든. 우리도 믿고 따라가자. 그때는 정말 순진했어요. 가족이 되었으니까 함께 투자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가져온 투자 제안서를 보니 복잡한 내용들이 잔뜩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라고 하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기쁨과 설렘에 빠져서 판단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가져온 투자 제안서를 보니 복잡한 내용들이 잔뜩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라고 하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니, 이게 정확히 어떤 투자인가요? 복잡한 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서류에만 서명하면 돼. 제가 준비한 돈은 그동안 모은 적금과 예금을 합쳐 약 5천만 원이었어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살 집 마련을 위해 꼼꼼히 모아둔 돈이었죠. 좀 부족하네. 대출을 조금 더 받아야겠어. 결국 제 명의로 3천만 원을 더 대출받아서 총 8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한 지 몇 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물어봐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만 하셨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은행에 확인해 보니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인출되고 있었어요. 모르는 곳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것이었어요. 보증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저는 보증을 선 기억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태도였어요. 제가 투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어머니 편만 들었거든요. 어머니를 믿어야지. 네가 자꾸 의심하면 어머니께서 기분 나빠하셔. 투자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들어서는 안 될 대화를 듣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계셨는데 다 처리됐어. 이제 저의 명의로 된 거 정리하고 다음 타겟 찾아봐야지. 뭐? 걸렸다고? 아니야. 저 애는 워낙 순둥이라 의심 안 해. 아들이 잘 달래고 있어. 돈 벌써 다 써버렸지 뭐. 다른 애들 것까지 합쳐서 부동산 몇 개 더 샀어. 그날 밤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뭔 말? 시어머니가 하시는 투자, 정말 투자가 맞아?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오늘 어머니 통화 들었어. 다 알고 있었지? 처음부터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께서 빚이 너무 많으셔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이용이 아니야. 나중에 다 갚을 거였어. 정말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명의로 된 대출과 투자금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고 저는 거액의 빚만 떠안게 되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냉정하게, 치밀하게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고 시어머니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서 시어머니가 모순된 말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머니, 투자 수익이 언제 나와요? 아이고, 그런 거 왜 자꾸 물어? 때가 되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거짓말의 증거를 쌓아갔어요. 시어머니의 지인들, 남편의 전 여자친구들까지 연락해봤죠.
그랬더니 저와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 4명이나 더 있었어요. 우리는 비밀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발장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을 파악했어요. 시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게 바로 체면과 사회적 지위였어요. 동네에서 부동산 투자의 여왕으로 통하며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시어머니 생일잔치 날을 노렸어요.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거든요. 저는 미리 시어머니의 모든 거짓말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생일잔치 중간에 일어섰습니다. 잠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와 다른 며느리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모든 걸 공개했어요. 녹음 파일도 틀어줬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망신을 당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며칠 후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통해 그들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켰어요. 시어머니가 활동하던 부녀회, 종교단체, 각종 모임의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고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죠. 남편이 회사 동료들과 회식하는 날 그 자리에 나타나서 남편의 사기 행각을 모두 폭로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릴게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완전히 신뢰를 잃었고 결국 사직해야 했어요. 법원에서 이혼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어요. 제가 잃은 8천만 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요구했죠. 시어머니는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남편도 공범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고요. 저는 제가 잃었던 돈의 90%를 되찾을 수 있었고 위자료까지 받아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건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는 감옥에 있고 남편도 전과자가 되어서 취업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이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복수를 통해 저는 정의를 실현했고 경제적으로도 회복했어요. 무엇보다 정신적 치유가 되었고 자존감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온라인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요. 사기 피해자 자구 모임이라는 이름으로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복수는 달콤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건 바로 우리예요. 현재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는 누구도 저를 함부로 속일 수 없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